물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물병자리 분들께서는 조금 상황적으로 희비가 많이 엇갈리실 것 같네요. 왜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시고, 물병자리 분들이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그냥 나와 관련된 모든 대인관계들을 챙기시기보다는 확실하게 내 사람만 챙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커요. 사실 에너지가 엄청 좋은 시기는 아니시기 때문에 활력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뭔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고 하시거나 유흥을 가지거나 하시는 것도 지금은 좀 버거우신 상태인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물병자리 분들한테 잘 못해준다는 실감을 이 시기에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단순히 그냥 내가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한테 못해주네라는 단순한 실망보다는 조금 상황적으로 완전 이 사람한테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받아내기가 되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굳이 뭐 돈을 줬다, 기회를 줬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신뢰를 갖고 일했던 사람 혹은 되게 믿고 갔던 뭐 멘토 같은 사람을 내가 실망하는 어떤 큰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시기 때문에 사실 사람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시고, 어떤 상황적인 변화도 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령 퇴사, 사업군의 위기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병자리 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간은 진짜 조심하는 게 최선이다. 방어가 최선이다. 뭐를 새로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지금 유지시키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령 뭐 내가 어떤 판매를 하는 사업군에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하나 터져가지고 줄줄이 다른 판매군도 다 품목들이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원이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라는 시스템 자체는 내가 실수해도 윗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무마해주면 되는 시스템 자체가 있으니까. 근데 회사에서도 사실 어떤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하시는 게 솔직히 훨씬 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간 내 안위가 무난하기만을 바라는 게 낫지 않을까. 큰 행운을 바랄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내 집, 내 가족들,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내 직장 등등의 감사함을 갖고 이거를 유지시키는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급 잘못하다가는 내가 가진 거를 다 무너뜨릴 수 있고 내가 공들인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뭐 이직운 아니면 취업운 이런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령 내가 합격해서 막 좋아했는데 거기가 이제 갑자기 도산한다던가 미안한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입사 취소를 당하신다던가, 이게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현재 뭐라도 잡아야 돼요 라고 생각해서 절박한 마음에 기회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기회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일들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맞고 현재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은 한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떠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의미가 없어 보여요. 대체로 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금전운도 크게 한번 빵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사고수가 조금 눈에 많이 튀기 때문에 차 운전하시는 분들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고 같은 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지하철에서도 사실 낙상으로 인한 뭐 사고가 딱히 많진 않지만 이렇게 불운할 때는 매사 조심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그마한 실수가 약간 다툼수, 소송 관제수로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운이기 때문에 당장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잘 대해주진 않더라도 내가 실수해서 책 잡히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약간 흐름상 읽혀지는 느낌은요, 그냥 예로 가볍게 들어주세요. 뭐 내가 가령 격리다,
뭔가 돈을 다 넣어주고 이러는 건데 돈을 잘못 넣어줘서 아주 큰 회사의 손실이 나실 수 있거나 그런 흐름도 보여지시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물병자리 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간 가정은 되게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의 사방팔방 다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변에 내 사람들한테나 잘하자 라는 마음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그래서 우리 엄마, 내 아빠, 내 자식들, 내 남편, 와이프 한테만 잘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고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에 가정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유일하게 마음을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세요. 그리고 커플운이나 연애운으로 치자면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질 것 같기는 해요. 연애운은 하나하나 말씀을 그래도 드릴게요. 연애운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연애의 그 배신감 아니면 연애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드실 수 있으신데 본인이 한 번에 진짜 와, 저 사람 내 거 하고 싶다 라고 꽂히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운명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짜 천생연분 같은 사람을 처음 봤을 때보다는요. 전생에 악연이었던 사람들 혹은 진짜 궁합이 최악인 사람들은 첫눈에 스파크가 반짝반짝 띄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만나면 죽을 것 같고 본인 스스로 느끼기엔 아, 이 사람이 내 천생연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사로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물병자리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끌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갖고 싶어서 노력을 막 하고 싶은 그런 흐름이시고 내가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꼬시면 넘어올 수는 있는 상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상황이 좋지 않으시거나 혹은 내 현재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던가 하는 등의 함정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일 수 있고, 그리고 물병자리 분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되게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잘해준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직장이나 내 개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에게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연애 빼고는 우리 물병자리 분들의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너 그렇게 해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연애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 만날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 이 사람이랑 이렇게 내가 헌신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배신을 때리거나 혹은 두 분 사이에 좀 균열이 일어날 만한 큰 사건이 생기던가 하시는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사람 자체가 뭐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조금 바람둥이까지는 아닌데 바람둥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냥 편안하게. 네, 바람둥이일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예쁘게 잘 만나고 싶어서 사귀자 하고 정말 헌신과 노력을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여자가 뭐 10명이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남녀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물병자리 분들이 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커플이신 분들은 헤어질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도 어찌어찌 우리 둘만 좀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상황적으로 너무 안 풀리니까 커플 사이도 끊어지면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좀 잡고 보자 뭐 이런 상황이실 것 같거든요. 근데 노력과 헌신을 많이 해왔던 물병자리 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러셨던 분들이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진짜 상관없이 서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서 헤어지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그 싸우고 헤어질 수 있는 흐름이 크지만 안 헤어지시는 게 지금 물병자리 분들께 의롭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싸울 일들을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고, 꼭 데이트를 하거나 이러라는 말은 안 드릴 것 같아요. 둘만 있는 게 낫고, 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이 연애 상황에 주변 사람들을 끼어들게 하는 게 두 분 사이에 막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만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고, 크게 서로에게 기대감이 없다면 그래도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회운은 재회가 가능은 하신데 이런 거죠. 내가 연락을 막 해가지고 물병자리 분들께서 상대방한테 나랑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얼굴 보고 우리 다시 재회하자 라는 얘기를 잘 꺼내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미안한데 나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었어, 남자친구가 있어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재회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은 안 들어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의 한 주 운을 요약하자면, 주변 상황들이 너무 안 좋고 어떤 성과, 금전운, 귀인운, 합격운 등등이 다 안 좋은 상황이어서 연애나 내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한때지만, 가족들 간의 사이 자체는 나쁘지 않겠고, 그리고 연인 관계는 사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되돌아오긴 좀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주말쯤에는 열받아가지고 사회에 불만이 막 가득한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진짜 세상은 쓰레기야, 막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비관적으로 가시지 않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런 시기에는 술도 좀 마시지 않으시는 게 좋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만한 짓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별거 아닌 걸로 뭐 가령 담뱃불을 대충 아무데나가 버렸는데 산불이 난다던가, 이런 재수없는 회림도 가능하시고,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좀 도로 같은 데를 내가 자주 나가시는 분들, 사고수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이 힐링할 수 있는 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좀 잘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운이 많으시니까 이번 한 주만은 잘 넘기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물병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물고기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한테 좀 처음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귀인운도 보여지시고요. 혹시나 뭐 취업운, 합격운을 바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게 가능한 운이 들어와 계시네요. 공부도 되게 좋으시고 내가 내 능력 하나를 열심히 개발시킨다면은 그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느낌이어서, 프리랜서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게 저는 뭐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위 말씀드리는 그런 느낌들보다는 상담가 혹은 어떤 특정 직업군을 내가 이렇게 강습을 하거나 강사를 하시는 그런 흐름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만약 내가 강사예요 라거나 멘토를 하고 있어요, 혹은 학원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좋겠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에게는 나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 공립학교에서 본인의 이름이 좀 드높여진다고 해도 크게 내 신변의 위치가 달라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직업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직업 내에서 내 동료들이, 내 윗사람들이 본인을 많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명예랑 금전운을 약간 밸런스 자체를 굳이 따져본다면 명예에 더 치중된 삶을 살아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본인의 직장운, 명예운 다 좋고 대인관계운, 귀운운도 있는데 왜 금전운은 이렇게 조금 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물고기 자리 분들께서 이제 뭔가를 공부하기 시작하셔가지고 교재비나 아니면 학원비에 돈을 많이 쓰시거나, 뭔가 새로운 학위를 따려고 내가 대학원에 등록해야 돼가지고 목돈을 미리 떼놓는 등의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은 조금 쉽지 않겠네요. 물고기 자리 분들께서 어떤 사업적으로 내가 더 고퀄의 물품을 판매할 거야, 혹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라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유지 비용에 가깝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내 사업에, 내 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목돈을 쓰게 되시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가 사치하고 여유롭게 흥청망청 쓸 여윳돈은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교육비, 그리고 뭐 식비, 거주비 등 진짜 최저 생활비로만 내가 쓰고 살아야 된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아, 자녀의 교육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셔서 여유가 없으신 물고기 자리분들도 계시겠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 돈을 투여하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막말로 돈값을 못하면 저는 돈 들이기 싫어요, 선생님이라고 뭐 진로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쓰시는 시기고, 다만 당장은 내가 이 학위를 따가지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다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로움은 다음으로 미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시도를 해도 괜찮을까요?를 물어볼 때 당장 본인한테 소득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봐라라고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여유가 너무 없으면 학업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물고기 자리분들은 하셔야 돼요. 본인의 전문성을 위해서 내가 하는 뭐 사업체를 위해서 사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시기니까 아, 내가 너무 돈 많이 들이는 거 아닌가, 이게 내 성과로 안 들어오면 어쩌지? 고민하신다면 그래도 하세요. 근데 물고기 자리분들께서 명예운 자체는 되게 좋아지시는데요. 스스로 자기 검열에 너무 민감해지시는 게 저는 약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물고기 자리 자기 일 잘하고 똑부러지고 아니면 거기 브랜드 되게 괜찮지, 그 가게 정말 좋아 라고 말은 해도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까지 명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스스로 말 한마디 아니면 내가 쓰는 뭐 자재들, 재료들, 품목들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이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꼼꼼히 하다 보니까 일이 지연이 되시는 그런 흐름도 솔직히 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고,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윗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정부 차원의 원조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승인도 잘 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 걸로 도전해 보셔도 좋겠죠.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께서 뭔가 이 선 봐줄게, 내가 소개팅 해줄게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으신데, 물고기 자리 분들께서는 지금 연애할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할 시간에 공부 더 할래 라던가, 연애할 시간에 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싶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무슨 연애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애 안 하시는 게 사실 나아요. 왜냐면 물고기 자리 분들이 지금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연애를 하면 그런 노력을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게 될까봐 경계하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은 일이나 아니면 본인의 학업 등에 좀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를 가지신 분들,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연애 도중에. 자녀를 지니시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께서는 아이가 조금 트러블이 생겨서 친구랑 싸우거나 아니면은 학교, 학원 선생님들에게 순종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그냥 아이를 홈스쿨링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아이가 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연애운 리딩 도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상담 쪽에 돈을 들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심리 상담 쪽으로.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결혼 생각을 진중하게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으신데,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리 결혼은 다음으로 미루자 라던가, 아니면 내가 돈이 얼마나 생기면 그때부터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흐름이시네요. 그래서 사실 관계운이 좋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가족들한테 인사는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결혼 언제 해? 라고 하면은 우리 근데 집 구할 돈이 없잖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서로의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되게 실망하는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감정선이 나쁘고 서로가 나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헤어진다 이런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하자면 돈을, 실질적으로는 금전적인 문제예요. 금전적인 게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진행은 하지 말자. 스드메보고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식장 잡을 때가 아니야. 하고 결혼 계획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뭐 그런 흐름이네요. 그리고 또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겹치는 지인, 같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스트레스 받는 흐름은 있는데 재회가 되긴 되게 어려워요. 서로 되게 미워하고 이제 끝내자 라는 흐름으로 가실 수밖에 없고, 스스로도 그래, 내 전 남친, 전 여친, 전 와이프, 뭐 남편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놓아주고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좋은 사람 만나도록 노력하자 라고 그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한 주가 되실 것 같아요. 재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보단. 그래서 저는 물고기 자리 분들이 어찌되었든 연애보다는 내 일, 내 명예, 혹은 내 학위, 내 커리어에 신경을 쓰시는 때고, 이런 시기에 사람들에게 좋은 뭔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실 수도 있는 흐름이기는 해요. 가령 뭐 유튜버라면 구독자 이벤트, 혹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학생들에게 뭐 밥을 사주신다던가 선물을 돌린다던가 대인관계를 위한 뭔가 돈을 들여서 선물을 해주고 이런 식인데,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물고기 자리 분들은 현재 그 자리에서 너무 노력해온 게 이제 빛을 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자기 검열을 안 하도록 하시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고기 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양자리 분들은 대체로 운이 호운을 좀 탔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뭐 만사형통 잘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제가 거의 양아치급으로 거짓말을 하는 걸 것 같은데, 양자리 분들은 본인의 어떤 일에 대한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내 일을 이만큼 잘 해낸다라는 완성도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양자리 분들께서는 만약에 가정주부셔도 내가 우리 가정에 일조하는 일들은 진짜 완벽히 한다 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해야 될 일, 본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왔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양자리는 자기 일 참 똑바로 잘하지, 쟤는 정말 뭔가 시비 걸 게 없어? 잘못된 게 없는 애야. 누가 봐도 자기 할 일 똑바르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판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판을 바탕으로 본인이 조금씩 일을 벌릴 수 있는 시기네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원래는 나 혼자 일했던 프리랜서다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곳을 컨택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던가, 혹은 내가 지역구 정도로만 어떤 사업체를 운영했다라고 하신다면은 다른 곳에서도 뭐 받을 수 있게끔 배달을 도입하신다던가 하는 등 내 일에 대한 확장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혹은 계획을 세우고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그런 시기로 가져갈 수 있으신데, 양자리 분들이 판단력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웬만한 본인의 계획들은 성공으로 이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행착오가 조금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지기는 해요. 그치만 양자리 분들께서는 인내력도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밀고 나간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공 한번 찍고 내가 포기한다. 이런 마음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계만으로도 본인의 운을 좋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운, 취업운 같은 경우에도요, 한 번만 해가지고 되는 운은 아니지만 내가 여러 번 한 회사에 지원했다. 가령 공채를 이제까지 작년부터 2번 했는데 내가 뭐 2번째로 도전한다. 라고 하신다면 이번에는 합격의 고배를 마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세요. 물론 쉽진 않아요. 왜냐면
진짜 내가 완벽하게 잘했다 해도 경쟁자들은 사실 있고 그 사람들을 내가 제끼기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내가 잘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를 해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사업운이든 뭐든 간에 양자리 분들은 안전주의가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무리한 거는 별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어요. 무리해서 망할 바에는 조그마한 거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자라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잘 먹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투자도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막 추천드리진 않았는데 양자리 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본인이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알아왔던 것들 정보가 있다면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양자리 분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향후 여생을 어떻게 살까? 뭔가 이런 라이프 플랜 자체를 좀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목표가 생겼을 때 우리 양자리 분들이 더 일상에 기대감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당장 내가 이사를 갈 수는 없어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어떤 지역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흐름이시기 때문에 집을 보러 다닌다던가 아니면 해외로 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등의 활동도 가능해 보이네요. 잠깐 놀러 간다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는다 라는 느낌으로 보여지시기 때문에 양자리 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 동안 되게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 결정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죄송해요. 고양이가 자꾸 양자리 분들 자리에 유독 치대는데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들은 그냥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난 여기서 살 거고 이 일 하니까 그냥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양자리 분들은 계속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나을까?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 아닌가? 이 지역에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이들의 학군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 계속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양자리한테 양자리야 너는 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해? 그런 고민 쓸데없어. 그냥 단순하게 살아 이러는데 양자리 분들은 그게 안 된대요. 당장 내가 하나하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꾸 잘 되는 거에도 내가 이게 쭉 가져가는 게 맞나? 이제까지는 잘 됐지만 이후로는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양자리 분들은 그런 생각 쭉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결정한 게 향후 미래에 당장 1, 2년 내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어떤 지침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그나마 뭔가 조언을 드리자면 양자리 분들이 스스로 판단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력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접근을 할 수 있대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주의에 되게 많이 빠지셨기 때문에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데 더 좋은 선택의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겁이 나서 내가 그냥 진짜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귀인 운이 있다던가 하는 운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을 바탕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조언 정도는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이 굉장히 좋아서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진로 선택해드린 거 너무 좋아하고 이 상담할 때도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연애운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에 대한 이런 안테나가 많이 서 있거든요. 양자리 분들은. 그래서 연애도 일처럼 느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싱글이신 분들은 나와 동등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미래를 같이 해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스펙적으로 괜찮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희한하게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만난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껏 양자리 분들이 살면서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사람 한 분 정도는 다시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회를 해볼까 마음을 결심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뭐가 뚝딱뚝딱 된다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시고 내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에게 다시 연락해서 약속 정도는 잡을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양자리 분들은, 싱글이신 분들은 가족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사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셔서 그 새로운 사람보다는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 내가 진짜 속속들이 아는 사람에 대해서만 마음이 열리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랑 함께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가정을 이뤄야지 라고 마음을 많이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너무 좋은 운이에요. 아이랑 우리 둘의 커리어를 잘 생각했을 때 미래 계획을 진짜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한 5년 동안은 이 지역에 있고 5년 뒤에는 어떻게 뭐 집을 사서 나가던가 아니면 지금 집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계획을 되게 많이 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합의가 잘 되실 수 있는 흐름이어서 싸우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실 것 같네요. 그런 의견을 교환하셔도. 자녀 때문에 되게 고통을 감내하시는 흐름도 보여져서 좀 더 좋은 학군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뭐 고생하자 뭐 이런 얘기를 나누실 수도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사실 아까 싱글이신 분들이랑 거의 동일해 보여요. 그 재회의 대상, 본인이 원하는 그 전 남친, 전 여친 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조건적으로 좋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는 사실 다른 사람과 연애를 더 바랄 수 있는데 그 전 남친한테 연락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전 여친일 수도 있겠죠. 재회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양자리 분들이 전적으로 그 사람이랑 미친 듯이 만나고 싶어 라는 것보단 딴 사람 만나봤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걔 만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진짜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 사랑하는가를 따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래 만났으니까 크게 트러블 없었으니까 걔 다시 만나자 약간 요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조금 더 안정주의보다는 더 본인이 마음 끌리는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책임감도 너무 극심해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연애도 그런 느낌으로 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 보여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소자리 분들께는 조금 하드한 한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쟁자가 있을 수 있는 한때라서 이게 저는 사업적으로 읽어드리고 싶은데 연애가 더 먼저 떠올라서 연애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싱글이신 분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한때기는 하지만 그 사람과 의견 대립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체적으로 경쟁자가 있다, 연애적으로 누군가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 내가 원하는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있거나 뭐 동성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은 내 썸남이랑 자꾸 의견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한때인 것 같아요. 가령 뭐 취향 얘기를 했는데 나는 밤바다가 좋아 누가 이러면 상대방은 나는 낮에 보는 게 좋은데? 아니면 난 바다가 싫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얘랑은 그냥 친구로 만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한때래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께서는 내가 뭔가 이해를 받고 싶고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쟤 이겨먹고 만다. 내가 제 콧대를 약간 납작하게 만들 거야. 약간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복수심 같은 게 많이 드실 수 있대요. 그래서 연애를 하자고 그 사람을 만난 건데 자꾸 싸우고 다투고 뭐 그렇다고 엄청 죽자 살자 하는 건 아니긴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주도권 싸움이신 것 같아요. 연애 무슨 주도권 싸움이에요 선생님 이러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나이 60, 70대 되셔도요. 누가 더 우위에 서냐 이런 걸로 되게 고민 상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이 관계에 우위권을 가지냐 이런 자존심 싸움 때문에 서로 많이 싸울 수 있는 한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진전보다는 누가 더 우위권을 가지냐 이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너네 둘은 진짜 가족 같은 사이구나 뭐 진짜 남매처럼 만나는 사이인가 보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진전이랑은 자꾸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한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또한 상대방이랑 엄청 싸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요? 근데 둘이 싸운다고 쟤랑 헤어지자고 싸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헤어질 거 아는데 서로 너무 좋아하니까 서로 못 헤어진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못 헤어질 거면 내가 이 관계에서 언급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맞춰줬으면 좋겠어 라는 욕심이 막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 비난 이런 거 많이 해서 관계가 깨질까 말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정은 두터워서 헤어지진 않네요. 근데 굳이 저는 이렇게 싸우실 필요가 있을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서로 감정선 너무 안 좋은데요? 너무 안 좋아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크시기 때문에 그럭저럭 누군가가 한 명만 굽히고 나 사실 너 보고 싶었어 하면 상대방도 응 나도 보고 싶었어 이렇게 화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서로 나 사실 너가 너무 그리워 라는 말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께서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리딩도 이따가 해드리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황소자리 분들께서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치인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쟤한테까지 고개 숙여야 돼? 절대 안 해.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과만 나는 소통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명만 굽히면은 되게 잘 될 수 있는 흐름을 굳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미루게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쌍둥이 사리 분들은 연애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꾸 방해를 한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나를 우습게 본다. 이게 좀 억눌려 있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회사에서도 그러시고 사업적으로도 그러시고 심지어는 가족은 아닌 것 같네요. 심지어는 내 친구들 정도도 쟤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우스워?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 수 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자꾸 황소자리 분들을 예민하게 만들기는 하셔서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라는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복수심 때문에 본인이 지금 진행해야 될 일, 내가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을 하실 수도 있는 점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사실 지금 상황적으로 그렇게 나쁜 건 없어요. 금전적인 것도 무난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업적인 것도 매출이 거의 비슷한 정도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직업적으로 내가 업무를 잘 해결해 나가시는 흐름인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구체적인 한 명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신경을 자꾸 거스르는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황소자리 분들의 신변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데 내 기분이 다 엉망진창이 돼서 내 인생 망했어 버려야 돼 뭐 이런 상황으로 가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황소자리 분들 사실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평이하고 뭐 엄청 대박은 아니지만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상태고 주변의 사람들도 황소자리분들께 오히려 사랑을 많이 주고 애정을 많이 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사람보다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가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나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그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어떤 경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조금의 손해를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라고 나오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께서 그렇게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사람이랑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래요. 이번 한 주 동안 판가름이 안 나요. 왜냐면 서로 비등비등해요. 황소자리 분들이 좀 더 우위에 있다면 내가 쉽게 이기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두 분이 거의 비슷하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본인보다 더 큰 물에서 노시는 나보다 경험치가 높은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 힘들다 라고 하면은 본인이 우위권을 그분의 힘을 통해서, 영향력을 통해서 가져갈 수는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거래 계약을 앞뒀다 혹은 사업 뭔가를 따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황소자리 분들께서는 되게 처절하게 이제까지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이런 서바이벌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요. 왜냐면 황소자리 분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 오신 게 맞으실 거예요. 지금은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너무 그런 경쟁심은 내려다 놓고 사람들을 보실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황소자리 분들 너무 예뻐 라고 생각하시고 사랑스러워 라고 생각하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본인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약간 혹독한 세상사를 맞서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경쟁의식을 얘가 되게 세상에 어려운 맛을 못 봤나? 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생길 수도 있는 모습이셔서 사업을 진행하신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평판 중요하시니까 조금 이런 경쟁의식은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황소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완벽하게요. 저한테 재회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개인 상담으로. 진짜 재회운으로 나왔으면 완벽하게 재회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쌍둥이 자리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크게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재회가 이루어지겠어요 라고 말을 드릴 것 같아요. 상대방이 쌍둥이 자리 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그럴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동시에 경제적인 안정감도 같이 가질 수도 있겠다. 상대방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쌍둥이 자리 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연애에 대해서 연애운을 왜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뭐 이런 댓글이 달리던데 사실 연애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케미스트리도 잘 맞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사람과 마음이 잘 맞았다라고 하기보단 여러 가지 궁합이 되게 잘 맞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 분들 또한 이 사람이 사실은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요. 급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나이대에 비해서 안정감을 일찍 구축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쌍둥이 자리 분들 또한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스펙이나 외모를 가지신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께 재회운 너무 좋을 거고 싱글이신 분들도 좋아요. 근데 싱글이신 분들도 재회운이 엄청 좋기 때문에 저는 쌍둥이 자리지만 재회 그렇게 별로 원하지는 않는데요 쌤 뭐 이러신다 해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은 전 남친, 전 애인, 전 썸남
뭐 물론 여자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는 조건적으로나 외모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그 사람과 행복한 한때를 보내실 수 있는 한때예요. 파트너가 돈을 꼬박꼬박 잘 벌어와서 나에게 우리 그럼 이제부터 이런 거 할까?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거를 신경 써줄게. 라고 생활적인 편의를 주거나 물질적인 편의를 줄 수 있는 흐름이에요. 선물을 받는다까지는 아니신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뭐 주기적으로 이런 데를 다녀오자, 뭐 가족 여행을 좋은 데로 다녀오자, 꾸준히. 포인트는 꾸준히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거를 노력할게 라고 말한 어떤 부분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께 정말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라 파트너가 이번 한 주 동안 뭐라고 말하는지 유익 있게 들으시면 좋겠죠. 그냥 커플이다 하시는 분들께도 좋아요. 좋고 예전에 만났던 뭐 만나면서 자주 들렀던 카페, 뭐 첫 만남 장소 이런 옛날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의 금슬도 되게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고 만약에 임신을 바라신다라고 하신다면 임신은 정말 크게 들어와 있어요. 화이팅!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이팅! 케미스트리 카드도 들어왔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사업적인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 좋은데 금전운부터 먼저 짚고 갈게요. 이제껏 뭔가 좀 마음 졸였던 어떤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특히 금전적으로 뭐 매매를 결정하셨는데 잘 안 나갔다라던가 전세를 나가야 되는데 내보내야 되는데 안 됐다 하면은 본인에게 이득이 될 만한 어떤 결과가 나실 수도 있는 흐름이시고 이전에 좀 해왔던 투자에 대한 소득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미천 챙겼다, 큰 돈이 생겼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저 투자 안 해요 라고 하신다면 사업이나 아니면 해오셨던 일들 중에 보너스를 좀 두둑히 받거나 혹은 연봉 인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향후 내 연봉 인상에 도움이 될 법한 프로젝트가 끝났다 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직업운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좋은 은혜. 사실 뭔가 예술성이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카드들이 더 많기는 한데 이런 느낌이 뭐 어떤 느낌이냐고 하신다면은 한 번에 내가 뭐 어떤 결과를 내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더 좋은 오퍼에 저 좋은 단가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가격 내 가격이면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제공하던 서비스 가격을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마카롱 장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가령 조금 더 내가 비싼 값에 더 많은 제품을 내가 제공할 수 있게 된다던가 하는 등 약간의 금전적인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쌍둥이 자리분들 합격은 취업운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진짜 완전 사회 초년생 분들이랑은 연이 없어 보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경력 있으신 분들의 이직운은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완전 신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전에 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만약에 내가 대학 시절에 신문사, 학보사를 내가 학보를 뭐 책임지고 기사를 썼다라고 하시면 신문사에는 들어갈 수 있는 운이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대체로 그 정도의 짬이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경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운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지금 당장 어디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요. 예전에 했던 일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진로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새롭게 요즘 유망하는 사업보다는 내가 이전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산업군 자체도 굉장히 요즘 트렌드한 어떤 직업군들이라기보다는 남들이 어른들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직업군에 굉장히 어울립니다. 뭐 사실 제 이 구독자분들 시청대가
청소년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대체로 20, 30대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30, 40대 분들이 제일 많으셔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100세 시대에 내가 다른 일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해왔던 일들 중에서 남들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거 좋고 이런 시기에 공시 준비하는 것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위를 따고 이런 느낌보다는 공무원 시험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럼 쌍둥이 자리 분들은 여기까지고요. 대체로 행복한 운이시니까 이 운 잘 즐기시길 바랄게요. 개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개자리 분들은 본인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 혹은 외모적인 부분이 아주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한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업군으로 잘 푸신다면 마케팅, 인플루언서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운이신데 그냥 저는 일반인인데요. 뭐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SNS에 내 사진 되게 열심히 올리시고 아주 끊임없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그림도 그려집니다. 주변 친구들이 와 개자리 멋있어 잘생겼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도 신나서 그런 자리를 찾게 되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될 수 있는 한때예요. 그래서 내 능력 발전 이런 거보다는 사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유흥하고 이런 걸로 빠질 수 있는 흐름이신데 저는 직업군으로 그래도 잘 푸시면 좋겠네요. 이왕이면은 이렇게 이쁘게 보여질 때 사람들에게 일도 잘하는 개자리로 보여지면 굉장히 편안하죠. 예전에는 내가 일을 100의 완성도로 했을 때 사람들에게 50 정도로만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시기에는 본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50 정도만 잘해도 100으로 보여질 수 있는 느낌이시고 이런 시기에 자기 PR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상위권에 회사를 들어가려고 노력하신다던가 내가 목표했던 곳이 내 실력으로는 사실 부족하다 하실 때 나를 과대포장해서 들어가실 수 있거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과 노는데 이런 좋은 운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회사원들이 이 한 주 동안 뭐 이직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러실 수는 없겠죠?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개자리 분들은 이 시기에 약간 어떤 자각 같은 걸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데 여기에 있는 건 이런 회사에 머무르는 건 이런 사업 정도에서만 내가 발전을 끝내는 건 아쉬워. 뭐 우물안 개구리구나. 내가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흐름은 사실은 없어요.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뭐 그러는 흐름은 사실 없고 퇴사를 하거나 하시는 흐름도 없고 이 자리에서 본인이 계속 내가 눈에 띄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사실 더 현명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무리하게 뭔가 사업 확장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변화를 가져가시면 정말 나중에 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운에서 따라주기 때문에 개자리 분들이 눈에 띄시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은 내가 잘해서 잘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남들 눈에 더 멋있어 보이는 운빨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 운빨이 내가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사실은 많을 것 같고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장기 프로젝트는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은 뭐 이직은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을 잘 하냐는 사실 다른 문제잖아요.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릴 때 내가 추후에 1년 뒤, 2년 뒤에도 버틸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을 먼저 하고 결정하시는 게 낫겠죠. 연애운을 보자면 사실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를 좋아해주는 애들은 무수리로 보이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연애가 풀리진 않고 그냥 뭐 스킨십까지만 하고 관계를 깨지 못하는,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흐름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애초에 가벼운 마음으로 누군가와 뭐 관계 진전 안 시키는 게 낫겠죠. 이 관계라는 게 사귄다가 아니라 그냥 뭐 스킨십 정도 하는 관계로도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추문이 이후에 따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내 능력을 마음껏 표출하시고, 아까 사회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한데, 뭐 내가 내 명성이 좀 높아져가지고 어디 매거진에 내게 실린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애인한테, 내 부인에게, 내 와이프에게 신경을 못 써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게 앙금이 쌓여서 서로 벽을 칠 수도 있는 흐름이 되실 수도 있어서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는데 이제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별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커플이라고 하시면 거의 하루에 한 번 연락하고 마는 수준에 그칠 수 있으시니까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하시면 사실 재회운은 크게 좋지 않겠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이나 개자리 분들이나 지금 내가 진짜 잘 나가고 내가 완전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저러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 너가 나한테 완전 기는 거 아니면 나 너 안 만나줘. 둘 다 그러시기 때문에 기대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보여져요. 금전운을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금전운은 보여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품위 유지비, 그리고 누군가와 교류하느라 나가는 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을 펑펑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도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사 변동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좀 내가 너무 업되는 게 아닌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지를 좀 판단하실 때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면 좋은 한때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자리분들께 좋은 호운이 오신 건 맞으시니까 이 시기를 본인에게 발전적으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자리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자자리 시작하겠습니다. 와, 사자자리 분들 연애운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거래 계약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은 그냥 요렇게만 보면은 사자자리 분들이 단순히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이랑 사귈 수 있는 흐름이다에서만 그칠 수 있겠지만, 혹여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죄를 지었다,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어도 미안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하신다면은 어떤 서먹한 관계를 되돌리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고 해요. 내가 사과의 제안을 하면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자자리 분들이 스스로 조금 성장하는 계기가 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조금 풀지 못했던 어떤 답답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이 시기에 잘 풀어나가실 수 있는 흐름이니까, 저는 꼭 이게 연인이 아니더라도요, 남녀 관계나 뭐 그런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껏 지내오면서 친구들과 서먹해졌다면 화해를 하시면 되게 좋은 흐름이네요. 너무 좋은 흐름인데,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드리자면 연애운부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흐름이고, 그 사람과의 진전운이 굉장히 보여집니다. 너무 둘 다 사랑꾼이에요. 어떤 조건을 보고 만난다라는 느낌보다는 서로 그냥 외모적인 매력에 많이 빠져서 한눈에 반해서 뚝딱 커플이 되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고, 혹은 본인에게 어떤 제안 같은 게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자자리 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가 나랑 밥 먹을래? 아니면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하셔가지고 관계 진전이 되시는 어떤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또한 서로 너무 좋은데, 이 좋음이 뭐라 해야 되지? 안정감에서 오는 행복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사건들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동수까지는 아닌데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일상의 변화가 생기면서, 연애에도 조금의 변화가 생기면서 신선함이 그렇게 들어와서 서로 애틋해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너무 서로 좋아 죽겠어서 사실 다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부부의 이런 카드가 뜨기 되게 어렵거든요. 음, 근데 서로 너무 사랑하고 막 미쳐서 진짜 우리 둘만 있으면 돼
부부 금슬이 좋아지시는 흐름이 보여지네요. 완전 사랑꾼이 된 파트너분 덕분에 사주자리 분들께서 행복감에 젖을 수 있고, 사주자리 분들 또한 그 파트너에게 다시 사랑을 되돌려주는, 정말 서로가 아니면 우리 안 되는구나 라는 실감을 깨닫고 서로에게 미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연락이 오거나 본인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다시 재회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재회운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서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재회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사실 연애를 지금 집중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는 다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운이긴 한데, 제외적으로 더 많이 읽혀지긴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소식을 기다린다, 합격 소식을 바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어떤 거래, 협상, 계약 같은 걸 바라신다 라고 하신다면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뭔가 자식들의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아이가 뭐 결혼한다고 찾아온다던가, 혹은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자녀가 미안하다고 숙이고 들어오는 그런 흐름도 보여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한 주겠다. 그리고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사자자리 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사실 금전운이 엄청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래도 어떤 사업상 거래 계약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고객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사자자리 분들께서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게 티가 났다. 그래서 덕분에 내가 너무 그 사자자리 분들의 사업장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왔다 라는 얘기가 온 곳에 퍼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엄청 스타덤에 오른다 정도는 아니고 친구의 친구에게 말이 이렇게 전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이 어떤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는 산업군에 있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실 것 같고, 직업군에서의 뭔가 능력적인 인정을 받기는 어렵지만 사자자리 분들 특유의 살갑고 사람을 많이 챙기는 그런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업무적으로도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실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다이렉트로 바로 성과가 나진 않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진짜 멘토 같은 사람이 붙어서 뭔가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학업적으로 뭔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멘토님의 말씀만 잘 듣는다면,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성과가 있는 그런 한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자자리 분들께는 사실상 현재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나를 믿어주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존재를 갈급해 오셨는데, 그 한 사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 주 동안 만나지는 인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연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자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처녀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처녀자리 분들, 답답했던 일들이 있다, 내가 그만둘지 말지 고민을 했다 라고 하신다면 슬슬 정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연애 관계일 수도 있겠고, 저는 어떤 사업장 정리라던가 아니면 일에 대한 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퇴사를 한다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망했군, 여기에 더 이상 들어갈 인력들, 노력들을 하지 말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안 되는 걸 끊어내시는 한때가 되실 것 같고, 처녀자리 분들이 이제껏 뭔가 기대해 오신 바가 있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사람과 잘 지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랑 잘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흐름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연락을 받거나 혹은 나 아직 처녀자리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라는 어떤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흐름이신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느낌보다는 당장 내가 답답한 상황이어서, 내가 널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무시한다, 뭐 이런 흐름도 가능해 보이시네요.
그래서 천연자리 분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한때이고 본인이 뭔가 죄책감이 든다라는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왜냐면 천연자리 분들께 연애운으로 자꾸 풀이를 자꾸 해드리게 되는데 한 사람의 이성만 있는 느낌보다는 뭐 동성일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한 사람만 어떻게 케어를 하려고 하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싱글이신 분들은 더더욱 뭐 내가 잘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날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싱글이신 분들은 조금 요상해요. 지금 카드 배열 자체가. 그냥 단순히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군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상황이 지금 너무 많이 꼬였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네요. 연애 상태가 많이 복잡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게 맞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낫겠어 라는 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나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너는 여유가 없잖아 하고 그만두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잠수 타는 걸로 이제 모면을 하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천연자리 분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천연자리 분들이 잠수를 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서로에게 너무 상처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재회를 바란다 라고 하신다면 서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거나 혹은 뭐 가령 일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돼서 널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라는 말 때문에 재회는 어렵겠구나 라고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우리 처녀자리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좋은 사업장을 잘 찾거나 혹은 어떤 아이템을 찾기보다는 당장 내가 계획한 거는 쓸모가 없구나, 실효성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처녀자리 분들이. 그래서 직장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도 막 엄청 대단한 발전이 있진 않은데 그래도 내가 당장은 그냥 기대를 접고 대충 되는 대로 지내도 여유는 있으니까 살아는 지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 내려놓는 느낌이 드네요. 뭘 원하시는지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네요. 왜냐면 직업적으로 뭐가 되어야 돼 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매출을 얼마 찍어야 돼 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사실은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없어 보여요. 다만 이 상태로는 내가 똑같은 일 또 하고 뭔가 인정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해 하시면서 현실에 대한 불만만 계속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도 않고 성취도 크지 않다면 천연살이 분들께는 새로운 목표를 정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천연살이 분들은 이제까지 되게 현실적인 시선에서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니까 이런 일을 해야지 라던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니까 해야지 라고 현실적인 선택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방황하는 것 같아서 진로 선택이나 혹은 내가 일 외에 어떤 가치를 좋아하는지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본인이 돈으로 벌어들이는 느낌보단 모아놓은 돈이 있거나 부모님한테 받은 여윳돈이 있거나 하는 등의 금전이기 때문에 사실 무리하게 사치를 하는 등의 큰 규모의 소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특히나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뭐 우리 처녀자리 분들께 나쁜 제안을 준다던가 사기친다던가 이런 건 아닌데 되게 힘든 사람들이 우리 처녀자리님들에게 약간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나 힘들어 힘들어 하면서 기를 쪽 빼먹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니까요. 혼자서 처녀자리 분들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느끼는 게 뭔지, 내가 행복해지려면 뭘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상황적인 게 시들하긴 하지만 사실 망하고 끝났다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안 될 것 같아서 접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한 주지. 그래서 너무 속단하지 말고 좀 면밀히 스스로를 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처녀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칭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천칭자리 분들 치고 굉장히 유혹적인 카드가 많이 뜨네요. 천칭자리 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은 사실 어떤 내 경제적인 안정 혹은 직장에서의 인정 이런 거보다는 즐겁게 살래라는 마인드로 갈 수 있어요. 자포자기식으로 그냥 막 나갈 거야, 막 놀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천칭자리 분들이 그래서 유흥, 술자리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빠질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탈성까지는 아니고 사실 천칭자리 분들은 내가 이제껏 안 해봤던 거를 좀 하자 정도에서만 그치려고 하는데 이게 자체 불법적인 것들 혹은 정말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게 하는 것들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시는 건 좋지만 많이 방어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술도 안 하고요.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안 해요, 선생님. 이라고 하신다면은 사람 주의하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게 대충 클럽 가서 놀다가 이제 술 먹고 눈 떠보니까 이상한 곳에서 눈을 뜬다 뭐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단순히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추후에 본인의 인생에 어떤 흔적이 남을 수도 있는 흐름이어서 범죄에도 좀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뭐 가볍게 도박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이상한 사이트에 클릭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은 흐름이에요.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사실 저는 이성 문제로 많이 읽혀지긴 합니다. 가볍게 놀려고 했던 이성이 알고 보니까 뭐 완전 사기 협박범에 가까워서 돈 달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되게 극단적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법한 사람과 엮일 수 있는 흐름이어서 이 시기에 사람을 안 만나시는 게 차라리 좋고 차라리 좀 건전한 걸로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께서는 뭔가 내가 욕망을 미친 듯이 표출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자 한 번 만나려고 했다가 남자 한 번 만나려고 했다가 진짜 몇 년 내내 후회하는 어떤 일에 연루가 되실 수도 있어요. 뭐 사실 범죄 이런 거에 가담된다라는 건 되게 극단적인 예고요. 진짜 주기적으로 연락 와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던가 협박을 받게 되신다던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엮이게 돼서 본인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싱글분들이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단둘이 만나지 마시고 친구를 껴서라도 한번 걸러서 보래요. 내 눈에 너무 매력적인 저 사람이 쓰레기 짓을 진짜 할 것 같다. 주변에서 친구가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 거르시는 게 맞아요. 쉽지 않겠지만. 재회운도 가능해 보이는데 본인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재회운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아까 그렇게 나쁘게 말한 것에 약간 축소판인 구남친이 돌아올 수도 있는 흐름이긴 해요. 구여친일 수도 있겠죠. 막 미친 듯이 너 어디냐? 왜 내 연락 안 받냐? 나랑 안 만나주면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과 엮여서 본인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는 한 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도 서로에 대한 구속 집착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냥 얘랑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날까 하시면서 이별 통보를 할 수 있는데 예쁘게 이별하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막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엉엉엉엉 하는 것까지는 이쁘죠. 근데 너가 이제까지 뭐 너의 치부를 내가 네가 다니는 학교에 회사에 사업군에 네이트판에 다 올리겠다 뭐 이런 협박을 받을 수도 있는 흐름이어서 이별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좋고 정하고 싶으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하세요. 이번 주에 괜히 했다가 본인이 나쁜 소문까지 떠안아야 되는 그런 흐름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시기에 사람을 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천칭자리 분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뭐 모델이라던가 하시면 인기로 돈이라도 벌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일반인 수준에서 이런 운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게.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밖에 사실은 답이 없을 것 같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추문이 따를 수 있는 점 조심하시면서 회식 같은 것도 그냥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 계약을 원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아무리 내가 좋아 보여도 어떤 허점 같은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취업, 이직을 바라시는 분들도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뭐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신다 하더라도 부장이 쓰레기라던가 그 사람이 성추행 뭐 전과가 있다던가 뭐 이런 등의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셔가지고 정말 두 번, 세 번 더 꼼꼼하게 결정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상담이랑은 결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선생자리 분들께 안 좋은 운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하지?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고민되신다면 상담 받으세요. 상담 받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뜰 바에는 차라리 뭐 호프집 혹은 커피, 카페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맛집 운영하시는데 이제 술 같이 곁들여 파시는 분들께 차라리 좋을 것 같기는 하신데 대체로 그런 직업군이 아니실 것 같아서 다른 추문이 안 생기도록 조심하세요. 남자분들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언정 사소한 어떤 트집이 잡혀가지고 정말 망신을 제대로 당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니까 사실 주간 운세에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 해드리는 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보고 와 천칭자리는 항상 안 좋아요 라고 제 댓글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가능해 보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우리 천칭자리 분들께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예술성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폭력적인 거, 원초적인 거, 그리고 범죄물, 느와르 이런 거랑 연이 깊어요. 그래서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중에 뭐 작가분들 아니면 영상 감독하시는 분들 가끔 오셨는데 웹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조금 그런 쪽으로 본인의 작품성을 풀어 나가시면 엄청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인분들도 그런 영화나 컨텐츠를 접하는 게 액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배우분들 보면은 사주가 정말 안 좋아서 범죄자 사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톱스타인데도. 근데 그분들이 왜 저렇게 잘 나가냐라고 하면은 대신 그 작품에 나오는 범죄자 역할, 뭐 살인자 역할 이런 걸로 액땜해가지고 그런 거를 잘 살을 안 받고 나쁜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발전적으로 쓴다라고 많이들 말하거든요. 술사들이. 천칭자리 분들도 선생님 그럼 쓰레기예요? 진짜 인생 망했다 이러지 마시고 넷플릭스에 그런 거 많잖아요. 19금짜리 막 빵빵 터지고 사람 죽이고 막 칼 들고 이런 거 보셔서 액땜하고 즐겁게 즐기시면 본인에게도 즐거우실 테니까 그렇게 한번 지나가 보길 바라겠습니다. 유혹을 조심하래요. 어떤 유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전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갈자리 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본인의 의지력도 많이 높아지고 업무적인 성과도 인정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뭔가 한 단계 도약한다라는 카드도 뜨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일반 사원이었는데 대리로 진급하게 된다던가 혹은 내가 판매하는 뭐 산업군이 뭐 기본적으로 하루 매출이 뭐 100만 원이다 가령 했다면은 갑자기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 된다던가 하는 등의 흐름도 가능한 그런 운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궁핍하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전에 비해서 본인이 조금 더 나은 수준이긴 하지만 정갈자리 분들께서는 내가 이렇게 좋은 운을 쭉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이 돈을 진짜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스스로는 궁핍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경제적으로 엄청 풍요로워진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정갈자리분들이 지금 뭔가 하셔야 되는 일들 자체가 뭐 하나만 쭉 하면 된다라는 느낌보단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이런 시행착오가 많이 보여지시거든요. 그런 거에 투입돼야 될 비용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정갈자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버는 돈이 뭐 그냥 가령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100만 원 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생활비로 다 썼다면 지금은 사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20만 원은 저기다, 20만 원은 저기다, 뭐 이렇게 나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핍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 다른 별자리에 비하면 별 궁핍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거나 하는 상황 아닙니다. 특히나 윗사람에게 되게 잘 보일 수 있는 흐름이 있네요. 우리 정갈자리 분들께서. 뭐 단편적으로는 회사에서 우리 부장님한테 잘 보인다라던가 사장님한테 잘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장, 완전 보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랑 조금 결이 다른데 확실히 사회적으로 진짜 유명한 사람 혹은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정갈자리가 좋게 보여서 어떤 멘토링을 받거나 혹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일 것 같아요. 근데 정갈자리 분들은 이 기회를 너무 좋다, 행복해 라고 하기보단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아직은 뭔가 아래로 보이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한다? 약간 이런 흐름이 보여져요.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사실 어떤 기회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많으실 거고, 그 흐름이 본인에게 분명히 경제적인 이득으로 가실 수 있는데, 뭐 엄청 대박난다는 아니지만 이제껏 벌어오지 못했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도 분명히 구축이 가능한 흐름인데, 정갈자리 입장에선 아직 내가 목마르다, 부족하다, 더 벌고 싶다 라는 욕심 때문에 답답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정갈자리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상향도 높고 완벽주의자 기질이 기본적으로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본인의 답답함을 남들한테 얘기를 하면 남들이 정갈자리야, 너 충분히 잘 나가잖아. 너 일 잘하고 있잖아. 왜 그런 말해? 재수없어. 약간 이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 그래서 대인관계운은 별로인데 뭔가 확실하게 완벽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좋게 보여서 어떤 기회를 가져가거나 어떤 특혜를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흐름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신기해요. 보통은 대인관계용 기운운이 같이 들어오시는데 정갈자리 분들께선 두 개가 엇갈려서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투자랑은 좀 결이 달라요.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진짜 사업적인 어떤 내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그냥 돈이 돈을 먹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뭔가 큰 물에 쏘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모임에 끼게 되는 정갈자리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내담자님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사업자 클럽, 모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전에 그런 거 하나 모르고 살다가 내가 그런 데 들어갔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본인에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건 되게 좋거든요. 업무적인 건 뭐 엄청 크게 발전을 시킨다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했을 때 본인들에게 분명히 어떤 소득이 들어온다던가 보답이 들어온다던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인데, 내 스스로의 어떤 기대치에 못 맞추는 게 우리 정갈자리 분들의 연애운을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기 동안 정갈자리 분들은 사실 본인의 너무 기대치가 당장 이루길 수 있는 것보다는 정말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되는 가치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현재 좀 만족하는 거를 스스로 느끼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 연애운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갈자리 분들을 좋게 보시는 흐름은 분명히 보여져요.
본인이 활동적으로 일을 하거나 어떤 취미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를 진짜 괜찮은 사람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정갈자리 되게 대단하네. 쟤랑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는데 상대방의 위치가 정갈자리 분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롭다던가 학업적으로도 뭐 학벌이 좀 더 나으시다던가 아니면 집안 자체가 좋거나 사실 이 정도라면 모든 요건들을 대체로 다 좋게 만드는 조건들을 만족하시는 그런 사람이 정갈자리 분들에게 나 너한테 마음 있다를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심플하게 정갈자리한테 야 정갈자리야 나 너 좋아해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다가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갈자리 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 뭐 이거 지켜봤는데 너 이러면 좋을 것 같더라 이런 어떤 조언을 하려고 다가와요. 근데 정갈자리 분들은 사실 그 사람의 그런 접근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요. 자존심 상해 하시거든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는 말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방어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갈자리 분들 대단한 거 저도 알죠. 이제까지 성과를 가져온 거 저도 보여지는데 분명히 본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본인에게 도움을 주고 정말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훨씬 더 경험치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까지 어떻게 해오면 좋겠다라는 해안을 가지고 정갈자리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요. 꼭 연애를 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분명히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막 일부러 피하거나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언급들, 뭐 가령 정갈자리 일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싫다라고 하는 평판들도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 그러면 남들이 인정해주기만을 바라는데 사실 아직은 정갈자리 분들이 잘 하고는 있어도 엄청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 해주는 막 찬사를 보내주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바라는 정도는 김연아, 유재석 이런 사람들 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그게 남자여도 여자여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여도 받고 사실 커플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쉽지 않아요. 커플 운 자체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이 가정 내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게 하면 할수록 파트너에 대해서는 만족이 안 될 수 있대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넌 이거 해줘야지 라고 자꾸 불평불만이 쌓일 수 있고 쌓을 수도 있는 흐름인데 사실 파트너분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정갈자리 분들이 내 일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질수록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뾰족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갈등이 일어나실 수 있으시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파트너분들이 정갈자리가 저렇게 화내는 게 나한테 불평불만하는 게 나 때문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저런가 보다 피곤해서 저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기 때문에 엄청 큰 다툼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자녀를 지니신 결혼하신 정갈자리 분들은 내가 괜찮아도 파트너가 괜찮아도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회를 바라신다고 하시면 본인 의지에 따라서 재회가 가능할 운도 보여지긴 해요. 근데 정갈자리 분들은 재회가 하고 싶어도 내가 먼저 숙이는 건 싫어 라던가 상대방이 뭔가를 정갈자리 분에게 요구를 하면은 내가 그거까지 맞춰주면서까지 너랑 재회하고 싶지 않아. 약간 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존심이 진짜 세요. 그래서 재회 자체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갈자리님들께서 다 털어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나 재회하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가능하시겠지만 정갈자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성장했는데 너랑 다시 만나자고 내가 너의 을이 돼야 돼? 약간 이런 상태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빈약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높은 사람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갈자리 분들을 좋게 보는 건 맞지만 너무 쓸데없이 방어적으로 내 자존심 상할까봐 약간 사람에게 딱딱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100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내 태도 때문에 한 40밖에 못 받는 그런 흐름이 가능해 보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정갈자리 분들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성과를
보이면서 나가실 수 있는 흐름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정글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수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썸을 탔던 사수자리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했어도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뭐 이런 흐름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던가 하는 등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연애가 진전이 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게 연애를 시작한다 해서 마냥 행복하기보다는 연애 시작 전부터 이미 힘을 빼고 가서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반론으로 말하자면은 사실 그렇게 연애 전부터 힘들이는 사람 쓰레기야. 뭐 그렇게 진중하게 만나지 마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는 리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다사다난했어도요. 그분과 진전을 시킨 건 옳은 선택이었고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가실 수 있는 흐름이에요. 오히려 처음에 실망을 하고 가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가시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현실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썸 아직 안 타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좀 연애 관계가 복잡한 상태의 상대가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이게 그 사람이 난잡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매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애초에. 결혼을 다들 바랄 만큼 조건적인 것도 충족이 되고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뭐 물론 동성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람은 나에게도 매력적이거든요. 나에게 매력적인 사람들은 모두에게도 호감일 거고 그런 상태라서 너무 선입견을 갖기보단 그 사람이랑 그냥 잘 만나지면 만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재회를 바라신다 하실지언정 왜 이렇게 둘만의 관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끼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재회는 가능해 보이고 재회하실 거면 결혼하자 하면서 갈 건데 저는 조금 갑자기 든 생각이 누군가가 돌싱은 아닌 것 같고요. 유부남, 유부녀와의 인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수자리 분들이 유부남, 유부녀 있을 수도 있고 연애적으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추문이 안 따르게 스스로 커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만나신다면 만나세요. 만나는 흐름이 본인에게 지금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연애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사건, 사고가 되게 많으셔서 즐거운데요. 사회적으로는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한때일 것 같아요. 사수자리 분들이 이제까지의 뭔가 성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거저거 알아보실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사업 아이템을 선택할지 등등을 되게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괜찮겠다 싶은 걸 결정해서 밀고 나가지는 말래요. 지금 이 시기에.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을 하래요. 왜냐면 지금은 뭐가 되는 흐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빨리 진행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뭐 가령 취업도 당장 내가 있는 거 대충 수습해서 서류 내야지 이러시기보다는 지금은 내실을 쌓는 게 차라리 낫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바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더 면밀히 계획을 짜가지고 커리어를 만드는 게 나으시거든요. 일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자고 그냥 무조건 하자라고 하면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사수자리 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뭔가 누군가가 뿅 하고 나타나서 사수자리 분한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우선 해보자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귀의 눈이 있기는 한데 지금 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킬 능력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거는 연애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연애는 사람과 사람의 기운이 상충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두 분의 기운이 맞닿아가지고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노력으로 되는 흐름은 아닌데 지금 일적인 거, 사업적인 거, 그리고 업무적으로 진행해야 될 거,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내가 지금 안전하게 뭐 구축이 돼 있는가, 사업을 하신다면 내가 이거 유통망을 제대로 다 면밀히 살폈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없나 이런 거를 면밀히 생각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경제적으로 사실 안정감이 있는 한때는 아니에요. 거래 계약까지는 성사가 되실 수 있지만 돈이 뚝딱 들어온다,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생각보다 돈이 안 되네, 생각보다 성과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손실을 메꾸려고 뭔가 더 큰 것들을 찾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으신데 본인이 확정적으로 뭐 하나 들어가면 진짜 끝장난다 싶어서 하는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정도는 하시되 진짜 메인의 메인, 메이저의 메이저 이런 것들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아직 본인이 준비가 덜 됐는데 자꾸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들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도 이제 사수자리 분들께서는 약간 손실은 끝났고 이제부터 메꿔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 흐름에 초입해서 전략을 세우셔서 더 이상 실패는 줄이고 안정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수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염소자리 분들은 이제까지 되게 고민이 많으셨고 신경 쓴 게 되게 많으셨다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내 일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들, 가족 간의 일들, 친척 간의 일들, 친구의 일들까지 다 신경을 써주고 업무적으로도 내 일만 하고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백업해주는 느낌까지 드셨는데 이젠 그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제 단순하게 살래.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할 거야. 뭐 어떤 이런 마음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은 꾸준히 하시겠지만 이전에는 내가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 라고 하셨다면 이젠 진짜 월급 받으면 받는 대로만 일하자 이런 상황으로 가실 수 있고 이 시기에 휴가를 내신다던가 아니면 여행을 가신다던가 하는데 내가 진짜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한때가 되실 것 같아요. 되게 어린아이처럼 심플하게 예전엔 대인관계도 이 사람은 업무적으로 필요하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으니까 잘해야지 이런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대했다면 지금은 재밌으면 놀고 싫으면 뭐 이런 흐름으로 가실 것 같아요. 약간 우울증에 빠지기 직전에서 염소자리 분들이 스스로를 구제해줄 법한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즐거운 것들에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염소자리 분들이 대체로 그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우울증에 빠지시면 한동안 우울해 하시다가 서서히 깨어나시고 되게 즐거워지시는데 염소자리 분들은 조금 우울해진다 하시면 아, 내가 우울하구나. 그럼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어떤 활동들을 좀 해야지 라고 하셔서 그 감정의 업다운이 극단적인 게 아니라 되게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을 잘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사실 상황적으로 막 엄청 잘 풀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염소자리 분들이 일 잘한다라는 어떤 인정 같은 건 이제껏 많이 형성이 되온 것 같고 그 이상의 뭔가가 되는 느낌까지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내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노력해봤자 뭐 없으니까 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건 하지 말자. 이런 마음에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쌓아왔던 노력들은 이미 쌓인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했던 것, 시간 낭비했던 것 들은 안 할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손절하는 흐름도 있어요. 뭐 주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람이나 일에 대한 걸로 많이 읽혀지거든요.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들 혹은 내가 의존적으로 뭔가 의지했던 사람들도 끊어낼래.
내가 힘들게 뭔가를 유지했던 것들도 이제 안 할 거고 나를 우울하게 만든 인연도 다 끊어낼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염소자리분들은 사실 업무적인 발전, 사업적인 확장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빠질 수 있는 흐름이고 그래도 금전운은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합니다. 대체로 사업을 하셔도 꾸준히 얼마가 찍히는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사업 매출 꼬박꼬박 들어오면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래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아무리 하셔도 당장은 그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포기하실 것 같고요. 취업, 면접을 앞두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합격이 된다라고 하기는 사실은 아쉬워요. 그치만 주변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미리 뭐 출제 경향을 알고 들어가는 수험생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그런 분들께는 겨우겨우 합격할 수 있는 운이 보여집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 이직운이나 뭐 퇴사운 이런 거는 없어요. 뭔가 이동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일신상의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차피 똑같은 일 할 거니까 더 쉽게,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시다 보니 예전에는 회사를 일하기 위해서만 가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내 동호회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내에서 내가 제일 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교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린다던가 하는 등의 발전은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연애운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연애보다는 지금은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정신적인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데 여기서 더 누군가를 추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연애운이 좋지는 않으시네요. 싱글이신 분들은 친구와의 시간을 더 긴밀하게 가질 수 있고 그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생길 수 있지만 관계 진전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불안한정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친구처럼 지내는 게 낫지 연애 상대로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은 자꾸 스트레스 받고 이전에 싸웠던 것들이 자꾸 상기되면서 실망스럽다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 기대를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혼하신 분들 또한 그냥 같이 같은 집에 있는 것 외에 기대감이 없는 게 차라리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가볍게 연락을 오갈 수 있는 운이긴 하지만 재회가 잘 되기엔 아직 서로 상처를 많이 줄 수 있고요. 어떤 요건적인 것들, 조건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하시는 기준치가 달라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전 애인, 전 남친, 여친과는 연락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정적인 것들을 찝어서 말씀드려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염소자리 분들께서 아 내가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지내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안 하니까 행복하네 이러면서 지낼 수 있으신 운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염소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